75세 연애요? 미쳤어요? 영숙은 아들의 말에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여자인데 왜 안 돼? 오후 3시 10분 영숙은 또다시 같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큰아들은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작은 아들은 캐나다에 있어 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다. 며느리들은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다. 혈압약을 먹고 뉴스를 보며 아침을 때우고 냉장고에서 어제 먹다 남은 반찬을 꺼내 점심을 해결한다. TV에서는 젊은 연예인들이 떠들어대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요즘 애들은 정말 혼잣말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누구와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전광판의 숫자만 멍하니 바라보는 일상. 224번 버스까지 12분. 301번 버스까지 8분. 숫자들이 바뀌어도 영숙의 마음엔 아무런 설렘이 없었다. 그나마 이 정류장에 나와 사람들 구경하는 것이 하루 중 유일한 외출이었다. 어느 날은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는 할머니를 보며 저렇게 되기 전에 하는 생각이 들어 서글퍼지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중절모를 단정하게 눌러쓰고 구두를 반듯하게 닦아 신고 오는 그 사람. 키가 크고 조심스레 걷는 모습이 멀리서도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요즘 버스가 자주 안 오는 것 같죠? 어느 날 그가 작게 중얼거리며 영숙 옆자리에 앉았다. 아, 그러게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영숙은 당황하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다. 그때 코끝을 스친 은은한 비누향, 깔끔한 스킨 냄새가 내 심장문을 두드렸다. 남편이 퇴근길에 풍기던 익숙한 냄새 같기도 하고 손주를 씻기고 난 뒤 욕실에 남아있던 순한 비누향 같기도 했다. 향긋한 냄새에 가슴이 뛰었다. 그날 이후 정류장은 더 이상 무료한 자리가 아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그분이 오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옷장에서 옷을 고르는 시간도 조금 늘어났다. 멀리서 들리는 익숙한 발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먼저 반응했고 기다림은 어느새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다. 75.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이야. 이건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일까? 그날은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어 있었다. 뉴스에서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비라고 했지만 영숙은 우산을 깜빡하고 나왔다. 조금만 뿌리겠지 싶었는데 오후 3시가 되자 하늘이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영숙은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며 정류장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바람까지 불어서 비가 사정없이 들이쳤다. 새로 파마한 머리가 눅눅해지고 아침에 공들여 입은 블라우스도 젖어갔다. 그때 그가 다가왔다. 같이 쓰시죠. 우산을 펼치며 건네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검은색 우산이 두 사람 위로 그늘을 만들었다. 괜찮으실까요? 저 때문에 불편하실 텐데. 버스 올 때까지 잠깐이면 됩니다.
이런 비에 혼자 맞고 계실 수는 없죠. 우산 아래는 생각보다 좁았다. 두 사람이 비를 완전히 피하려면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서야 했다.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소리마저 그에게 들릴까봐 조심스러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우산이 기울어져서 그의 어깨가 영숙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에 영숙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깨가 젖으시네요. 하며 그는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게 조금 더 다가왔다. 영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어쩔 줄을 몰라 허둥댔다. 이제 팔꿈치가 닿을 정도가 되었다. 우산 위로 빗방울이 톡톡 리듬을 찍을 때마다 영숙의 심장도 그에 맞춰 뛰었다. 참, 저는 진수라고 합니다. 그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아, 저는 영숙이에요. 항상 배웠는데 인사도 못 드렸네요. 잠시 빗소리만 들리는 침묵이 흘렀다. 항상 약국 쪽으로 가시던데 어디 편찮으세요? 영숙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진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다. 아내 약을 받아와야 해서요. 갑자기 빗소리가 고요해지는 듯했다. 그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에 남았다. 아, 결혼하신 분이구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그러셨군요. 나이 들면 약이 밥이라고 하더니 매일 먹는 약 챙기는 것도 일이에요. 영숙이 쓸쓸하게 웃었다. 맞아요. 저도 아침마다 챙겨 먹을 약이 한 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 아픈 곳 이야기를 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따님이나 아드님이 도와드리면 좋을 텐데. 큰아들은 서울에 있고 딸은 부산에 있어요. 사실 혼자 하는 게 더 편해요. 자식들 바쁜데 매번 부탁할 수도 없고. 아, 그러시겠네요. 저도 그래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바로 그때 바람이 세게 불어 우산이 뒤집힐 뻔했다. 진수가 우산을 잡으려다 영숙 쪽으로 몸이 기울어졌고 영숙의 어깨에 그의 가슴이 살짝 닿았다. 영숙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죄송해요. 진수가 당황하며 몸을 바로 세웠다. 아, 아니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진수가 말했다. 아, 저기 버스가 오네요. 우산은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진수 씨가 필요하실 텐데. 저는 내리자마자 뛰어가면 금방입니다. 내일 또 뵐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또 한 번 뛰었다. 내일 또 만날 거라는 기대가. 그렇게 우산 아래서 나눈 첫 대화. 짧았지만 서로의 삶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영숙에게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준 특별한 순간이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영숙은 밤마다 자신과 싸웠다. 하지만 정류장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자신을 멈출 수 없었다. 옷장에서 옷을 고르는 시간도 늘어났고 거울을 보는 횟수도 많아졌다. 70 넘어서 화장을 왜 해?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지만 손은 이미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우산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실 제 아내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치매가 와서 제 이름도 저도 잘 기억 못해요. 올해는 더 심해졌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진수가 처음으로 털어놓은 이야기였다.
그랬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영숙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살아있는 이별이더군요. 진수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혼자 지낸 지 10년이 되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더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영숙이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비틀거렸다. 진수가 황급히 영숙의 팔을 붙잡아 지탱해 주었다.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혈압약을 안 먹어서 그런가 봐요. 진수는 영숙을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영숙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에 영숙은 마음 한 구석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 돼요. 누가 챙겨줄 사람도 없는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때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이 농담조로 말했다. 두 분 참 잘 어울리네. 연애라도 하시나? 요즘 진수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던데. 두 사람은 동시에 헛기침을 했지만 그 말이 귀에 오래 맴돌았다.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자라는 순간이었다. 진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꾸만 영숙의 부드러운 손과 고마워하던 눈빛을 떠올렸고 영숙 역시 오랜만에 느낀 남자의 든든함과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평온했던 일상에 첫 번째 파열음이 터졌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아저씨 아내 멀쩡히 두고 저 여자랑 바람 났다며? 우산 같이 쓰고 희덕대더래 글쎄. 영숙의 휴대폰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동네에서 난리예요.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소문 돌면 어쩌라고요? 당장 그만두세요. 그날 저녁 영숙은 손에 든 찻잔을 놓쳤다. 바닥에 떨어진 찻잔 조각처럼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다. 더욱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말했다. 어머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할머니가 바람났다고요. 당분간 아이들 만나지 마세요. 영숙은 그 말에 주저앉을 뻔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주들마저 멀어져야 한다니. 다음 날 정류장에서 영숙은 진수를 외면했다. 진수는 그런 영숙에게 조용히 편지를 건네며 말했다. 영숙 씨의 마음 이해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죄송합니다. 이 소문은 칼날이 되어 두 사람을 찌르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다름 아닌 친구 춘자였다는 것이었다. 미안해 영수가.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부러워서 억울해서 그랬어. 춘자가 울먹이며 사과했다. 그럼 나는? 나와 진수 씨 체면은? 영숙은 평생 처음으로 친구에게 화를 냈다. 며칠 후 영숙은 마음을 굳게 먹고 진수의 아내 면회에 동행하기로 했다. 소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진수의 자식들이 와 있던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두고 뭐 하시는 겁니까? 아들이 고함을 질렀다. 저 여자가 우리 집 재산 노린다는 소문이 벌써 퍼졌어요. 큰딸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숙의 아들과 며느리까지 함께 나타난 것이었다. 엄마,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당장 가요. 당장요. 영숙의 아들이 소리쳤다. 어머니, 저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다고요. 며느리도 가세했다.
요양원 복도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다른 면회객들과 간병인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두 가족이 마주 서서 고성을 오가고 있었다. 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유산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서요? 진수의 둘째 딸이 차가운 눈빛으로 영숙을 노려봤다. 뭐라고요? 영숙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런 이야기는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때였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있던 진수의 아내가 갑자기 말을 내뱉었다. 시끄러워. 네 아버지 괴롭히지 마라. 모든 사람이 놀라 돌아봤다. 평소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던 어머니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수의 아내가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다. 얘들아, 너희들 아버지 혼자 두지 마라. 나는 이미 떠난 사람이야. 엄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아들이 울먹였다. 네 아버지 좋은 분 만났으면 좋겠어. 나 가면 혼자 남겨질 텐데 니네가 책임질 거 아니잖니? 그 순간 진수의 아내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부탁해요.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혼자 두기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영숙은 눈물이 쏟아졌다. 진수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하지만 서두르지도 않았다. 천천히 정중하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영숙이 미소 지었다. 진수도 웃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진수의 아내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영숙은 조문객이 아니라 상주 가족들과 함께였다. 진수의 자식들이 직접 부탁한 것이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진수는 의외로 담담했다. 이미 3년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아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야 진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영숙이 진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둘만의 진심이 담긴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이제 영숙과 진수는 더 이상 정류장에서 혼자 기다리지 않는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시장을 보고 함께 웃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두 사람의 집은 동네 사랑방이 되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자주 놀러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눈다. 영숙의 손주들도 매주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낸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언제 처음 만났어요? 손주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였어. 할아버지가 우산을 씌워줬거든. 영숙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와, 로맨틱해요. 아이들에게까지 응원받는 사랑이었다. 어느 날 오후 옛날 정류장을 지나가던 영숙과 진수가 벤치에 앉아있는 중년 부부를 보았다. 남자가 여자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다. 예전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다. 진수가 따뜻하게 미소로 대답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버스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함께 걸어가는 길 자체가 목적지였으니까. 정류장 벤치에는 이제 다른 누군가가 앉아 있다. 또 다른 인연을 기다리며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 게시판에는 작은 공고문이 붙어 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진수 영수 부부대. 따뜻한 차 제공. 사랑은 이렇게 또 다른 사랑을 낳고 희망은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낸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그들만의 해피엔딩이고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